돌아왔습니다. 논점 세트 보던 거 조금 더 보고 문제도 좀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효등 확인성이 또 시간이 좀 걸려요. 걸리는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죠? 뭐 한 90회 정도 취송에 관한 내용을 이만큼 했어요. 이만큼 했는데 이제 무효 확인성은 물론 취송과 같은 것은 그냥 같다고만 말을 하고 넘어가게 되지만 취송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또 다루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고유한 내용도 있고 더 어려운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건 뭐 당연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이제 소송의 형식과 위법성의 정도입니다. 문점 세트 좀 깔끔하지 않습니까? 공부가 된 다음에는 마무리 정리하기에 참 좋은 자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논점 박스, 필기 노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각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가 많이 되면 될수록 제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평가를 높게 해주고 계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형식입니다. 1번은 소송의 형식이 취송이 제기됐을 때죠. 취송을 제기했을 때입니다. 두 번째 무효 확인송을 제기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취소 사유일 때, 무효 사유일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 사유일 때, 무효 사유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오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이죠. 1번에서 취송의 소송의 목적물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 확인 소송에서 소송의 목적물은 무효인 행정행위일 때입니다. 소송의 목적물은 소의 대상 적격에서 배웠던 내용하고는 달라요. 뭐 취소송이든 무효등 확인 소송이든지 간에 소의 대상 적격 내용은 뭐 처분하고 재결이에요. 처분 등이죠. 뭐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소송의 목적물이라는 것은 이 목적물이 인정이 되면요. 존재한다고 보게 되면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의 대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처음에 이제 취송을 제기했어요. 취송을 제기했는데 취소 사유네요. 물론 이제 둘 다 위법한 상태입니다. 취소 사유다. 위법은 하지만 종대 명백하진 않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목표가 달성이 된 거예요. 목표가 달성이 됐으니까 원하는 대로 취소 판결이 나오는 거죠. 네, 인용 판결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무효 사유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취소를 제기했는데 왜 무효 사유야? 기각! 이렇게 되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60점을 맞으면 됩니다. 취소는 처분이 위법하면 그럼 취소 판결 내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80점을 맞아서 무효 사유까지 도달했다는 거예요. 야, 60점 맞으려니까 왜 80점 맞은 거야? 이렇게 말하진 않겠죠. 무효 사유라고 하게 되면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60점 넘은 거 맞아요. 넘은 거 맞으니까 역시 똑같이 취소 판결 나옵니다. 인용 판결 나오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무효 확인 소송의 목적물, 즉 목표는 80점입니다.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겠죠. 먼저 밑에 거부터 볼까요? 만약에 무효인 행정행위가 맞다면 위법하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면 목표 달성한 거죠. 목표 달성한 거니까 인용 판결 나옵니다. 무효 확인 판결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취소 사유에 그칠 때 여기가 문제가 됩니다.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그 처분이 위법이고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무효 확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구하는 거잖아요. 80점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60점밖에 안 돼요. 취소 사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목표 미달이에요. 목표 미달이니까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기각 판결 내리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CF 무효 확인 소송상 취소 판결 가능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목표 미달이니까 원래는 기각 판결 내려야 되는데 취소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신박한 논리, 바로 무엇이다? 예비적 병합이 되어 있는 것이다. 전제 조건이 하나 깔리긴 했죠. 가장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을 때 취소를 제기했다면 이라고 가정적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무효확인 소송이 취소의 적법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취소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 객관식 문제에서는 많이 출제되는데 주관식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어요. 예, 무효 선언을 구한 취소는 뭐라고요? 취소를 제기한 거예요. 알겠죠? 취소를 제기한 건데 그 소송에서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판례가 여기에도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제소기한이 적용되고 하고 있다는 점, 그걸 떠올려 보시게 되면 그러면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건 뭐다? 취소 제기한 거예요. 어쨌든 이건 취소 제기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취소 사유라고 하게 되면 취소 판결 나와요. 취소 판결. 기각 판결 내리는 게 아닙니다. 얘는 취소 제기한 거예요. 취소성. 취소 제기한 거니까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무효를 주장했잖아, 얘가. 무효를 주장했는데 취소 사유에 불과하네? 해서 기각이 나온 게 아니고요. 여기 판례식으로 치게 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예, 요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 사유면 취소 판결 나와요. 나옵니다. 대신에 만약에 법원에서 심리를 해봤는데 이게 무효 사유다 이렇게 되면 무효 사유다 그러면 무효 선언적 의미의 취소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무효 선언적 의미의 취소 판결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기각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 조심하세요. 취소 판결 나옵니다. 조심. 다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무효확인소송상 취소 판결입니다. 네, 이건 이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죠. 네, 소송 형식을 잘못 지정했다 라는 문제가 될 거예요. 사실 취소 사유면은 취소를 제기하는 게 맞죠. 근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랬을 때 판례식으로 치게 되면요, 예비적 병합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은요, 소변경 가능성 여부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합집합 또는이죠. 또는. 그러니까 이거를 소병합의 측면에서 예비적 병합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소변경의 측면에서 이거를 취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양쪽을 여러분들 투트랙으로 모두 다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쪽을 둘 다 놓지 말고요. 둘 다 잡고 계세요. 근데 뭐 어렵진 않잖아. 이 문제는 소병합, 소변경 양쪽으로 모두 접근이 가능하다. 네, 학설이 있는데요. 기각 판결설, 소변경 필요설, 취소 판결 가능성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취소 판결 가능설. 네. 옛날에 제가 가능성설 이렇게 불렀어가지고 아직도 입에 가능성설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가능설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되도록이면 이해하기 편한 학설명을 사용하면서 또 교수님들이 많이 쓰는 학설명을 우리도 사용을 하는 것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취소 판결 가능성설, 제가 공부하던 책은 취소 판결 가능성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 다수의 교수님들을 보니까 가능설 이렇게 해서 성을 뺐습니다. 기각 판결설은 뭐냐? 무효확인소송 제기했는데 야, 취소 원인밖에 안 돼? 그럼 기각해야지. 야, 이런 에라이. 예. 그런 말 누가 못해, 그쵸? 네. 며칠 굶으면 배고프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건. 그쵸? 네. 뭐 이게. 오래 걸으면 다리 아프다. 뭐야, 이게. 그쵸? 좀 고민을 해야죠, 그쵸? 네. 고민의 지점이 흔적이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무효확인소송이니까 취소 사유면 기억해. 그 말, 예, 아무나 하는 얘기죠. 소변경 필요설. 아, 얘는 좀 고민을 한 거죠. 그죠? 소변경을 하면 되지 않냐? 소변경이 가능하면 소변경을 해라. 소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바로 무효확인소송 제기했을 때 취소도 제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네? 신소가 되는 취소이 적법해질 수 있으니까
가능해지겠죠. 소변경이 가능하면 거기 가서 취소 판결 받아. 이 얘기죠. 거기 가서 취소 판결 받아. 여기서는 못 해주겠어. 여기서는 여기 너 그냥 계속 남아있으면 기각 판결 내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빨리 소변경 신청하고 넘어가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변경 필요설. 뭐 이 주장도 틀린 건 아니에요. 예,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취소 판결 가능설. 소변경 해서 해결될 수도 있지만 굳이 또 번거롭게 소변경을 해야 되겠니? 그냥 판례가 취하는 입장. 이건 병합이 되어 있다.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병합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바로 취소 판결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변경에 초점을 맞추면 굳이 그렇게 번거로운 소변경 절차를 꼭 밟아야 되겠어? 이렇게 보면 되고, 소병합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원래부터 취소과 원래부터 무효확인 소송을 다 제기할 수 있었으니까, 예, 둘 다 재판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다만 제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시하고 한 건 이걸 주의적 청구로 해달라고 말한 거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소변경의 측면에서도 설명이 되고 소병합의 측면에서도 설명이 되고 양쪽 다 설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아,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굳이 소변경 거치고 그리고 재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런 것보다, 예, 여기서 바로 해결하는 게 더 신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제 조건이 이제 1번, 2번 이렇게 나누는 거죠. 1번은 되는 놈이고 2번은 안 되는 놈이죠. 1번은 무효확인 소송과 취소송의 차이점은 전치주의와 제소기간이라는 두 개의 소송 요건이니까 이것도 동그라미, 이것도 동그라미. 특별히 둘 다 문제가 없다.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취소송 제기가 가능했었던 거잖아요. 이럴 땐 바로 취소 판결을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얘기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에 취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적법했었다라는 전제가 깔리죠. 취소송의 적법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밑에 2번 전치주의 X, 그러니까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케이스인데 행정심판 제기를 안 거쳤다거나, 네, 그 다음에 제소기간이 경과했더라거나, 얘는 교집합, 얘는요 합집합, 또는이죠. 또는 둘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안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취소송은, 예, 부적법한 것이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취소 판결 해줄 수 없는 거야. 그렇죠. 이때는 원래부터 무효확인 소송밖에 제기 못하는 거잖아요.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전치주의 부분을 치고 들어가면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예, 그때는 무효확인을 관한 취지에 취소를 관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전혀 볼 여지가 없다고 했어요. 네. 취소는 원래부터 못 제기한 상황이었었으니까요. 그럼 원칙대로 그냥 기각 판결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예, 요거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를 가지고 봤을 때 취소송을 제기했더라면 적법하지 않았다. 이제 두 개가 비교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합집합 이렇게 병합의 측면과 변경의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양쪽 접근해 본 거예요. 기억, 병합의 측면, 니은, 변경의 측면. 밑에도 마찬가지로 기억, 병합의 측면, 니은, 네, 변경의 측면. 이렇게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시 필기노트로 가야 되겠네요. 내용의 순서가 첫 번째 기억, 병합의 측면입니다. 병합의 측면. 이건 예비적 병합이 되어 있는 것이다. 왜? 취소송도 제기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은 예비적 병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주의적 청구로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있었던 거다. 근데 취소 사유에 불과하니까 무효확인 소송으로 보면 기각 판결을 받을 상황이네? 이거 소병합된 게 맞으니까. 그러면 예비적 청구인 취소송으로 넘어가서 같은 법원이 바로 재판해 줄 수 있는 거고, 취소 사유라고 했으니까 취소 판결, 이 취소 소송에서의 인용 판결이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 소병합의 측면에서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소변경의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21조예요, 22조예요? 21조의 소위 종류의 변경이죠. 종류의 무효확인 소송이 구소가 되고, 그 다음에 취소송이 신소가 되는 겁니다. 예. 위에 병합은
무효 확인 소송이 주의적 청구, 취소 소송이 예비적 청구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소변경 같은 경우에는 무효 확인 소송이 구소, 종전의 청구, 취소이 신소, 새로운 청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네, 무효 확인 소송 종전의 청구로 보면, 구소로 보면 기각 판결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소변경이 돼요? 소변경 되죠. 취소 소송도 신소가 적법하니까. 그럼 넘어갈 거예요.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청구 신소 쪽으로 넘어가면 역시 취소로 재판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럼 여기 가서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이렇게 보든, 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비적 청구로 넘어가서 취소 판결을 바로 내려라. 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번거로운 소변경을 할 필요가 있겠냐? 여기서 바로 취소 판결을 내리자. 밑에 보시면은 전치주의나 제소기간 요건을 못 갖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주의적 청구, 기각 판결? 근데 주의적 청구가 아니야. 소병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죠. 소병합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일로 넘어가서 취소 판결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변경 측면으로 봐도 종전의 청구,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기각 판결을 면치 못할 거예요. 소변경 안 돼요. 소변경 신청해도 아무리 소급표까지 인정해도 신소는 부적법합니다. 신소로서 취소이 부적법하기 때문에 소변경 불가능하고요. 넘어가서 취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여기서도 취소 판결을 해줄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우리 필기노트 돌아와 보시면요. 아까 봤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신박한 논리. 소변경은 솔직히 사실 한 끗발 낮은 논리라고 볼 수 있어요. 소변경 하면 거기 가서 되잖아. 그냥 여기서 할까? 네. 근데 떠올리기도 좀 쉽고, 소변경이라는 문제는 소병합, 예비적 병합돼 있다는 건 사실 숨어있는 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근데 소변경은 뭐 그냥 여기서 이걸로 바꿀까? 이렇게 떠올리기도 되게 쉽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요, 소변경에서 가야만 취소 판결을 받는데 굳이 뭐 그런 걸 거치지 말고 여기서 그냥 해 라는 논리가 약간 좀 약해요. 근데 이 예비적 병합돼 있다 이러면요, 예비적 병합돼 있다, 뭐 원래부터 예비적 청구로 넘어가서 재판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신박한 논리죠. 판례가 쓰고 있는 논리가 바로 그 논리고요. 취소도 제기할 수 있었다라면 이 무효확인소송이라는 병합 본체 주의적 청구에 취소이라는 병합 청구, 예비적 청구가 병합되어 있는 상황이다. 얘가 기각되면, 주의적 청구가 기각되면 예비적 청구로 넘어가는 거야 라는 이 논리. 되는 소를 포함한다라는 논법에 따라서 무효와 취소의 문제에 이렇게 갖고 들어가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이유는 무효와 취소라는 게 사실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결국은 둘 다 또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본질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 하나는 법률적 효력, 하나는 외견적 효력, 처분의 효력 다툰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내린 데 있어서 소변경 문제를 걸고 들어갈 거라고 한다면, 소의 종류의 변경은 행정소송법 21조 사항에 따라 소급표 인정된다는 점, 요거 까먹으면은 논리가 스텝이 꼬입니다. 소급표 인정된다는 점, 요거 같이 잘 챙겨 놓으시라고 했고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취소의 제소기간을 갖추고 있는지 요렇게 보는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죠. 무효확인의 무효확인 청구입니다. 제소기간 등 전치주의와 제소기간 얘기하는 거죠. 준수했다 는 전제를 깔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에 취소를 구한 취지, 무효확인 청구에 취소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제소기간 등을 갖추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무효확인 청구에 취소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걸 이렇게 갖추고 있다면 원래 뭐예요? 취소 소송도 제기할 수 있었던 거니까 그 취소 청구의 재판 기회도 보장해 줄 필요가 있겠죠.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무효확인 청구뿐만 아니라
취소 청구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밑에 같은 경우에는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요건을 못 갖추고 있다라면 그럼 취소는 원래부터 못 제기하는 거였어요. 못 제기하는 거니까 취소 청구의 재판 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겠죠. 그 얘기는 이 무효확인 소송에는 오직 무효확인의 청구만 담겨 있는 것이지 취소 청구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요 병합의 문제, 요 라인, 요 병합의 문제는 네, 예비적 병합입니다. 예비적 병합. 이유는요, 무효면서 취소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죠. 80점이면서 60점이다. 이런 게 있어. 그쵸? 네. 뭐 70점이면은 80점이면서 60점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네, 80점인데 60점이야. 뭔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이 단순 병합이라거나 선택적 병합은 불가능해요. 여기서 말하는 병합은 예비적 병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무효확인성을 제기했으니까 이 무효 청구가 주의적 청구 순서를 매겨놓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숨어있는 취소 청구는 예비적 청구로 숨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취소 판결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는 문제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2번. 이제 추가로 우리 1번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거 다 나와요. 네, 객관식 시험에서는 원래부터 막 다 밀어붙여요. 문제가 많잖아. 문제가. 객관식 시험은 진짜 모르는 거 없이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야 되고, 주관식 시험은 이제 시험마다 1년에 한 3문제 정도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나왔으니까 요번에 요걸 좀 준비를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가 방향이 좀 잡힐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주관식 시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요거가 노무사에서 한번 출제가 됐다라고 했어요. 다른 시험에서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러면 무효확인성 문제를 다시 낸다면 요거로 낼 거예요. 요거로. 그래서 먼저 2번부터 보고요. 2번이 바로 우리가 방금 얘기한 내용이에요. 무효확인성에서 법원은 이 취소 원인에 불과한 처분을 취소하는 게 맞다는 거죠. 취소 판결을 내리는 게 맞다. 근데 밑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 2번 얘는 취소 청구가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오직 무효확인 청구의 문제로만 봐야 되니까 취소 판결 내릴 수 없고 무효확인성인데 취소 원인에 불과하니까 그냥 원칙대로 기각 판결을 내려야 된다. 그 얘기인데 요거까지는 우리가 계속 했던 얘기인데 1번은 뭘까요? 1번은 먼저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소의 변경을 배웠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과 병합을 배웠어요. 소병합을 배웠죠. 소변경 먼저 배우고 소병합 배우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이 소변경과 소병합에서요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소변경은 소급표가 인정된다. 근데 소병합은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혹시 헷갈릴까봐 말씀을 드리면 소병합에 여러가지 병합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병합의 태양을 가지고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고 두 사람 사이에서의 객관적 병합, 그 다음에 당사자가 더 늘어나는 3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주관적 병합 이런 것도 있지만 병합을 들어가는 병합 청구가 들어간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원시적 병합과 추가적 병합 즉 후발적 병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뭐요? 원시적 병합과 후발적 병합에서 지금 이제 후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좀 더 잘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원시적 병합과 후발적 병합에서요 제소기간 문제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시적 병합은 문제가 없겠죠. 처음부터 A 청구하고 B 청구를 병합해서 밀어 넣기 때문에 이 병합 본체가 제소기한이 경과됐으면 나머지 것도 경과됐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B 청구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병합 청구가 시점이 분리된 상황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A 청구를 먼저 제기해 놓은 상황에서 나중에 B 청구를 갖다 붙이는 후발적 병합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상황 이해돼요? 소변경과 소병합 지금 비교합니다.
소변경은 구소로서 A 청구를 처음에 던져놨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발적으로 A 청구를 B 청구로 구소를 신소로 바꿔달라고 해. 소변경은 이건 필연적으로 구조적으로 후발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후발적인 상황에다가 같이 맞추기 위해서 소병합도 후발적 병합 상황을 상정을 해봐요. 처음에 A 청구를 제기했어요. 소를 제기했고 나중에 후발적으로 여기에다가 B 청구를 갖다 붙이는 거야. 소변경은 A 청구가 B 청구로 바뀌고 소병합은 A 청구가 A 플러스 B 청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소변경이 허용되든 소병합이 허용되든 허용이 되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B 청구는 적법해야 돼요. 그렇죠? 소변경은 A를 버리고 B에 대한 재판만 해달라는 거고 소병합은 A와 함께 B에 대한 재판도 해달라는 거야. 둘 다 어쨌든 B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해달라는 것만큼은 똑같아요. 그럼 B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려고 하게 되면 둘 다 새롭게 어쨌든 B 청구 재판하죠. 이 B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려고 하게 되면 얘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후발적이라고 했잖아요. 처분이 나오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B 청구가 소변경에서는 새로운 청구, 신소가 되고 소병합에서는 예비적 청구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은 처분 나오고 시간이 엄청 지나 있는 상태야. 근데 얘가 만약에 이 B 청구가 취소 소송이라면 말이에요. 취소 소송이라면 제소 기간을 요하게 되잖아요. 그쵸? 얘네가 B 청구가 적법해야 되는데 뒤늦게 지금 등장한 이 B 청구가 적법해야 되는데 처분 나오고 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소 기간이 특히 문제가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제소 기간이 문제가 되는데 소변경, 위에 있는 소변경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21조 사항에서 뭘 인정해버려요? 소급표 인정하잖아, 소급표. 그런데 이 소병합, 아랫부분의 소병합에서 B 청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10조에서 소급표 인정해야 안 해?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안 한다고. 얘는 소급표를 인정해요. 얘는 소급표를 인정 안 합니다. 그렇다면 말이지. 그렇다면 이 B 청구로 변경, B 청구를 병합할 때 소변경은 이 B 청구가 제소기간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언제 기준으로 봐요? 처음에 A 청구 제기됐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보죠. 그리고 만약에 소병합에서는요, 이 B 청구가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언제 기준으로 봐야 돼요? 처음에 A 청구가 제기됐을 때 노노노노 아니라고요. 소급표가 인정이 안 되니까 병합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요.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면 처음에 A 청구가 제기됐을 때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B 청구도 90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소변경에서는. 하지만 소병합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보통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변경에서 B 청구는 제소기간 준수한 적법한 거, 그 다음에 소병합에서 B 청구는 제소기간 경과한 부적법한 거, 이렇게 돼버려서 소변경에서는 B 청구 재판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소병합에서는 B 청구 재판이 불가능하게 될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렇잖아.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B 청구에 대한 재판이 둘 다 A 청구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봐줄 수 있다라는 상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그쵸? 무슨 말일까요? 이 A 청구가 무효 확인 소송인 겁니다. 그리고 B 청구가 취소 소송인 거예요. 지금 A 청구, 처음에 그게 종전의 청구이든 아니면 주의적 청구이든 소변경, 소병합 측면에서 처음에 제기한 A 청구가 90일 이내에 제기가 된 겁니다. 전제를 깔아보겠습니다.
90일 이내 제기된 거예요. 이거마저 깨지면 아무 논의가 안 돼요. 처음에 제기한 놈은 어쨌든 90일 지켰던 놈이에요. 그러면 소변경은 소급표 인정되니까 처음에 이 취소송 B청구 취소는 처음에 A청구 무효확인소송 제기했을 때 제기된 것으로 봐줘서 적법한 걸로 인정받죠. 네, 이건 달라진 거 없어요. 그냥 A청구 B청구 놨던 데다가 무효확인 소송 취소송 갖다 놔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소병합은 달라져요. 뭔가가 아까는 소급표 인정 안 되니까 소병합에서 이 B청구 부적법해져요. 재소견 경과된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 A청구가 무효확인 소송이고 이 B청구가 만약에 취소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 B청구 취소송이요. 소급표 규정도 없는데 처음에 A청구 무효확인소송 제기됐을 때 제기된 것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판례 입장인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내용인 거예요. 1번. 그게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A청구가 무효확인소송이고 B청구가 취소송인데 이 A청구 처음에 무효확인소송 제기했을 때 90일 이내야. 그랬을 때 이 예비적 병합을 후발적으로 병합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취소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안 그래?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응? 갑이요. 사실은 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취소도 제기할 수 있고 아직 90일 안 지난 거여서 뭐든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여기서 갑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거야. 근데 제기해놓고 보니까 딱 불안하네 이거. 위법함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다퉈보겠는데 이거 무효까지는 이게 판례는 나보고 그걸 증명하라는데 아이고 여기까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갑이 나중에 취소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지. 양립할 수 없으니까 예비적 병합으로 예비적 청구로다가 갖다 붙이려고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후발적으로 취소를 갖다 붙이려고 병합 청구를 들어가는 시점이 만약에 처분 나오고 150일이 된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150일이 된 때. 이거 소급표도 없으니까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B청구는 취소는 부적법하니까 병합 안 돼요. 원래는. 네? 이거에 대해서 취소에 대해 재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판례가. 이거는 어떻게 보자고? 처음에 무효확인소송 제기했을 때 제기된 것으로 봐줘야 된대요.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판례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처음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미 취소도 같이 제기된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취소 청구를 병합하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야. 원래 이거 제기돼 있던 거라고. 제기돼 있던 건데 명시적으로 원고가 또 병합하면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일 뿐인 거야. 이거 원래 제기돼 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제소기간은 언제? 처음에 제기됐을 때 제기된 것으로 봐줘야 되니까 그때 기준으로 제소기간 보는 거야. 문제 없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니 무효확인을 구한 취지에 취소를 구한 취지가 포함되므로 제소기간도 그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 그건 판례말 그대로고. 이게 바로 예비적 병합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35조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 배울 때 그랬잖아요. 뭐 외국의 입법례를 봐야 된다. 행정소송법의 보충성에 관한 규정이 그 어디에 있는가? 무효확인소송도 취소과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판례 그 어디에도 직접적 구제수단으로서 이행소송이 있는지 여부를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 그냥 주저리주저 말 되게 많이 했어. 근데 그 핵심 고리가 뭐라고? 원상회복 의무라고 했잖아요. 무효확인 판결에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했다라고 보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게 설명이 안 돼요. 혓바닥이 길면 뭐 하겠냐고. 핵심을 찔러야 될 거 아니야. 핵심을. 뭐예요? 핵심 고리가 원상회복 의무였다고요. 그래서 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판례는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 없지만 이건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판례 변경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선 이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이 없다. 그죠? 이견을 낼 수가 없지. 요걸 쏙 빼면 다 무너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 소병합에 소급표 있단 말 내가 듣도 보도 못했네. 행정소송법 그 어디에도 소급표 규정이 없네. 그런데 무효하게를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니까 이 후발적 병합에서 취소소송이 처음에 제기된 걸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처음에 어떻게 제기됐어? 무효하게 소송밖에 제기 안 했는데. 무효하게를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다라는 식의 이런 선언적 표현 가지고 이게 설명이 돼요? 뭐 그런 식으로 되면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싹 다 무효로 봐야 된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구제 필요하니까 무조건 인정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이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 말은 그런데 무효하게를 구하는 취지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다. 말은 그런데 진짜 그게 법리적으로는 무슨 말이냐? 예비적 병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비적 병합이. 알겠어요? 그러면 이 예비적 병합이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판례의 입장을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둘 다 제기할 수 있었고 그냥 순서만 매겼을 뿐. 하나는 무효하게 소송 먼저 좀 해주세요. 취소송 나중에 좀 해주세요. 취소도 제기돼 있는 거잖아 지금. 그쵸? A 청구 B 청구 옛날부터 원래 다 제기돼 있는 거야. 근데 앞에 딱 있는 무효하게 소송, 눈에 딱 보이는 무효하게 소송 때문에 뒤에 이렇게 숨어있는 취소송이 안 보인 거지. 안 보였지만 있잖아. 안 보인다고 없는 거야? 있는 거라고. 근데 이미 있는 취소송을 원고가 지금 와갖고 불안해가지고 명시적으로다가 전에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잖아요. 명시적으로는 무효하게만 구했잖아요. 명시적으로다가 취소송을 병합해달라고 청구를 한 거지. 그러니까는 판례 뭐라는 거야? 원래 있어. 원래 있어. 원래 있어. 원래 있다고. 원래 있으니까 이걸 처분 나오고 나서 150일이 지나서 병합을 청구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원래 있으니까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취소 소송의 추가적 병합, 후발적 병합이 당시에 재소기한 등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취소 청구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예비적 병합으로 이미 있는 거라고. 그 소병합 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허각을 좀 내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뭐야? 대놓고 무효확인 소송과 취소송이 함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가 밑에서는 재소기한 등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이때 예비적 병합돼 있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취소 청구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으니까, 야 150일 차에 병합 청구하면 막 되겠어 그게? 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이 무효 확인 소송에서의 취소 판결 가능성 문제는 이미 출제가 됐으니까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취소의 추가적 병합 가능성의 문제, 추가적 병합 가능성의 문제를 이제는 눈여겨봐야 될 때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밌죠? 완전 재밌어. 그 다음에 사정판결. 무효확인 소송에 사정판결 안 되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법원의 판결에서도 배웠었어요. 법원의 판결 테마에서 우리가 일부 취소 판결, 사정판결 중심으로 배웠었거든요. 네. 무효확인 소송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무효인 처분에서도 사정판결에 사유가 되는 공공복리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발생할 수 있죠. 무효인 처분이 나와도 집행될 수 있다니까요. 그 집행되는 과정에서 공공의 행복과 이익을 동반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논의를 하는 거지. 애당초 생길 수 없으면 사정판결은 될까? 사정판결 할 일이 없는데 그걸 왜 고민해? 그죠? 실익이 없잖아. 공공복리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안 돼요. 아니 그럼 그 공공복리 포기합니까? 아니 포기할 것도 아니에요. 왜 사법부한테 그 공공복리를 유지해달라고 모든 걸 맡겨요? 사법부가 사정판결로 꼭 그걸 유지해야 돼요?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사법부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사정판결 못 내리기 때문에 행정부가 해결하면 돼요. 행정청이 다시 처분하면 되잖아요. 이 처분이 남아있어야만
그 공금복리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데 이 처분이 지금 무효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다시 처분 내리라고요. 유효하게 다시 처분 발령하라고요. 해결되잖아. 뭐 또 여기서 사정 판결 달라고 그래. 법원이 처분 내리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 처음부터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효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판례가 뭐랬어?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위가 없어서 안 돼! 이랬잖아요. 그 말은 뭐야? 사정 판결은 효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요. 효력이 없잖아. 효력이 없는데 법원이 이걸 사정 판결 내려버리면 이건 법원이 판결의 형식으로 처분을 발령한 결과가 된다고요. 적극적 형성 판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법원이 처분을 어떻게 내려? 그럼 행정부 필요 없네. 어? 그럼 대법원장이 짱이야?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무효항의소의 사정 판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그 얘기가 이거죠. 무효항의소를 제기했다. 무효사유다. 여기서 법원이 사정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 왜? 처분 발령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권력분리 원칙 때문에. 사정 판결 못하고 어떻게 하라고? 행정청이 처분 새로 발령해라. 이거야. 새로 발령해. 이걸로 해결하는 거야. 이걸로. 근데 이제 특이한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죠. 뭐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취소사유야.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취소사유야라고 했을 땐 무슨 얘기했냐? 취소 판결 되나?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무효항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취소 사유야? 사정 판결 되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방금 얘기한 거 생각해봐. 효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게 사정 판결이라니까? 판례도 거기다가 포인트 맞췄잖아? 취소 사유면 효력 있잖아. 효력 있는데 사정 판결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 뭐야? 근데 이거 무효항의 소송인데? 사정 판결 28조 준용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땐 여러분들이 뭐하고 엮어주는 거냐면 퓨전이에요. 예? 이런 게 논리거든요. 뭐냐? 무효확인 소송상 취소 판결 가능성의 문제 지금까지 배웠잖아. 이 논리를 무효확인 소송상 사정 판결 가능성의 문제에다가 연결시켜 보시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그냥 쉬운 소변경의 문제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건 소변경의 문제로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병합의 문제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부터 두 축으로 움직였으니까. 먼저 학자들이 주장하는 소변경의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 무효항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취소 사유야. 그럼 여기서는 원래 기각 판결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하지만 무효항의 소송을 제기했을 때 취소의 적법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취소를 신소로 놓고 소변경이 될 수 있고, 소변경이 될 수 있으면 거기 넘어가서 취소 판결 나올 테니까, 응? 굳이 뭐 또 번거롭게 소변경 하니? 그냥 여기서 취소 판결을 하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어쨌든 사정 판결 준용 규정이 없으니까, 사정 판결을 여기서 못한다고 쳐. 그러면 똑같이 무효항의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취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면 말이죠. 무효항의 소송 취소송을 내가 원고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소변경에는 소급표 인정되니까 이 신소인 취소로 소변경 되겠지? 거기 넘어가면 사정 판결 나올 수 있잖아요. 무효확인 소송상 취소 판결 가능성, 무효확인 소송상 사정 판결 가능성, 똑같이 생각해봐. 무효확인 소송상 취소 판결 가능성, 소변경 해서 거기 가면 취소 판결 나오잖아. 그냥 여기서 해주자. 이거였잖아. 무효확인 소송상 사정 판결 가능성, 거기 넘어가면 사정 판결 나올 수 있잖아. 그냥 여기서 해주자. 그 논리를 연결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직까지 판례는 없어요. 문제는 출제될 수 있어요. 똑같은 논리를 펴면 된다는 거죠. 여기 봐봐요. 취소송 X. 무효항의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면 소변경에서 취소 판결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소변경에서 사정 판결 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똑같은 원리다. 똑같은 원리. 오케이? 여기를 보라고. 그때 당시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면
취소의 적법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넘어가면 취소 판결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해줄까? 넘어가면 사정 판결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해줄까? 이런 논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딱 요 시점에서 학생들의 질문이 나오죠. 쌤, 그럼 말이 돼요? 왜? 아니, 취소 판결은 소변경은 선생님 원고가 처분권주의 적용되니까 원고가 명시적으로 소변경 해달라고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고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치? 아니 취소 판결이야. 여기 무효항의송이 남아있으면 그냥 냅다 기각될 상황이고 아무 구제가 안 되는 상황이고 취소로 넘어가면 취소 판결 받을 수 있으니까 원고가 자기가 원하니까 취소로 바꿔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겠죠. 그렇지? 아니 근데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이잖아요. 기각 판결인데 누가 나 저기 취소로 가서 사정 판결 당할래요. 사정 판결 당하게 해주세요. 원고가 그런 말을 누가 하겠어요. 그런 신청하는 바보가 있어요. 원고가 신청 안 할 것 같아요? 취소로 바꿔달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원고는 그런 의사가 없을까요? 그럼 그 원고가 바보야. 왜냐? 여기에 그냥 무효항의송이 있잖아요? 무효항의송인데 취소 사유예요 지금. 그냥 기각당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잖아요? 저기 넘어가도 사정 판결 받으면 기각 판결이죠. 기각이죠. 그게 단순한 기각이 아니지요. 이건 예외적인 기각 판결이에요. 그렇죠? 예외적인 기각 판결은 손해배상 등의 간접적 구제가 보장되는 거예요. 노후 보장! 알겠어요? 노후 보장되는 기각 판결이라고요. 여기 쓰면 그냥 잣대는 거야. 저기 가면 취소는 못 시키지만 돈 받아. 돈 준다는데 그거 소변경 그거 신청서 하나 안 쓰겠어요? 넘어가면 돈 주는데 원고는 당연히 사정 판결 받길 원해요. 지금 공공복리 문제 때문에 인용 판결 나오는 게 쉽지 않다면 취소가 나오는 게 쉽지 않다면 사정 판결에도 받는 게 낫지. 여기 무효하게 속에서 그냥 기각당하는 것보다. 그렇죠? 원고는 신청합니다. 머리 있는 원고면 신청한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 펼 수 있어 없어? 펼 수 있는 거죠.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다. 무효확인 수용상 취소 판결 가능성. 이 문제가 결국은 예비적 병합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신박한 뒤에 숨어있는 이면의 원리를 찾아내서 취소의 추가적 병합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기한 지난 추가적 병합을 가능하게 하는 데까지 연결시키고, 또 무효항의송의 취소 판결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무효항의송의 사정 판결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도 같은 원리로 연결을 시킨 거예요. 오케이? 취소 판결 가능성 문제가 어디로? 취소 판결이 추가 병합으로도 연결됐고 취소 판결이 사정 판결로도 연결이 된 겁니다. 다 같은 원리인 거예요. 요거를 소병합 측면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방금 전에는 제가 소병합 측면 설명드렸으니까 예비적 병합이잖아요. 예비적 병합. 그쵸? 주의적 청구로 무효항의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응? 지금 볼딩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요. 무효항의송은 어쨌든 28조의 사정 판결을 38조 1항에서 무효항의송에 준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못 해줘요. 못 해주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기각이잖아요. 헐? 무효항의송인데 취소 사유니까 그냥 기각이죠. 그럼 기각되면 원래 예비적 청구로 넘어가는 거잖아. 원래가 자동으로. 그죠? 자동으로 넘어가면 거기 취소이에요. 거기 취소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정 판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예비적 병합, 소병합이라는 측면에서도 설명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뭔가 스텝이 꼬인 거죠. 소변경의 측면, 소병합의 측면, 이 모든 것이 앞에 취소 판결 가능성 논의한 거와 아무런 차이 없는 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사정 판결이 된다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네, 오늘 이렇게 해서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 필기노트 무효확인 소송 설명을 마쳤고요. 예, 오늘도 여러분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 내용은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뭐 단순하게 그 정도 그리고 외우고 그 정도 이렇게 외우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반복해서 좀 보시고요. 그러네. 그러네. 이렇게 해서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